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어서 널리 반포하신 지 540주년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을과 더불어서 50여 년간을 한글 연구에 몸바쳐 오신 한글학회 허웅 이사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종종 뵀습니다만 이렇게 한글날 저녁에 모시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행사가 많이 있었겠지요? 네. 네. 정부에서 하는 행사는 이제 기념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글학회에서 한 이제 행사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들끼리의 기념식이 있고 네. 또 그동안에 그 한글 그리고 또 우리말을 네. 위해서 바쳐온 그 공로자들 네. 그분들에게 대한 우리로서의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절차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우리 학회에서 그 국어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연구 보조비를 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이제 그건 매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금년에 특히 하나 더한 일은 주시경 선생님의 그 말씀을 비석에 새겨서 네. 네. 독립기념관 안에다가 네.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제막식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올해가 540주년이 됩니다. 근데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건 지금부터 꼭 60년 전이죠. 네. 그 사람의 환갑으로 말하면 금년이 9 환갑을 맞았죠. 네. 그 한글이. 네. 그런데 8 환갑을 맞았을 때에 네. 그러니까 480년이 되지 않겠어요? 네. 한글 만든 지 480년 되던 게 1926년인데 네. 그때부터 이제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일제하에서 그 한글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네. 그 만드신 분들은 대단히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분들.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네. 1919년에 우리가 이제 3.1 독립 그 투쟁을 했잖아요. 네. 나는 이 독립운동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네. 그 독립운동이란 말이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거는 무슨 계몽운동도 아니고 네. 어째 독립운동이냐는 겁니다. 네. 독립전쟁 비슷한 건데 네. 하여간 그런 우리 민족 거족적인 힘으로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이제 반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우리들이 그 참패를 했죠. 졌죠. 네. 독립 쟁취를 못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민족들 사이에는 이제 반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네. 반성이 네. 뭐냐면 왜 졌을까?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그때 이제 우리 그 선각자들 사이에서는 2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경제적인 힘, 하나는 문화적인 힘. 네. 이걸 양성해야 된다. 그때 이제 그 문화적인 힘을 양성하려고 한 이제 사람들의 실천 방안이 뭐냐면 학교를 만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말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1921년에는 이제 지금 한글학회 전신인 국어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국어연구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 민중에게 이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깊이 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그때 생각한 게 우리 글. 이거는 뭐 세계 내에 나와도 빛나는 그 업적이니까 네. 이것을 우리 민족에 심어보자 하는 데서
그것을 기념하기 시작했던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선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애를 써서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되살리자 이래가지고 이 한글날을 제정해서 무슨 행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기록은 네.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한글 학자 아닌 네. 외부의 사람들의 이제 호응이 아주 네.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허. 나는 뭐 시인도 아니고 이제 문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그 만해 그 선생 한용운 선생을 네. 대단히 존경하는데요. 네. 그분의 사상, 그분의 시의 세계 이런 걸 대단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그 한글날 그때는 각야날이라고 그랬어요. 한글날을 근데 처음에는 또 각야날이라고 그 그랬어요. 각야 거교로 이제 처음 한글을 배우기 그래서 시작하니까 각야날이라고 그랬군요. 네. 각야날이라고 했는데 네. 그때 그분이 이제 그 각야날에 대한 시를 네. 쓴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참 감동적인 시예요. 우리가 지금 네. 읽어봐도 네. 그걸 한번 우리가 그거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네요. 그 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는 것이 예. 참 뜻깊지 않을까 뜻깊을 이렇게 것 생각이 같습니다. 됩니다. 이 여러분들 그 각야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일찍이 이 당시에 그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한글을 이렇게 경축하는 글을 쓰셨는데 각야날에 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시지요. 네. 각야날에 대한 인상을 구태여 말하자면 오래간만에 문득 만난 님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기쁘면서도 슬프고자 하여 그 충동은 아름답고 그 감격은 곱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쟁여놓은 포대처럼 무서운 힘이 있어 보입니다. 입으로 젖꼭지를 물고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만지는 어이없은 아이도 일러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계집 사내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각야로 말을 하고 글을 쓰셔요. 혀끝에서 물결이 솟고 붓 아래에 꽃이 피어요. 그 속엔 우리의 향기로운 목숨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 속엔 낯익은 사랑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감겨 있어요. 굳세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노래하여요. 네, 그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자랑을 새삼 느끼게 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60년을 떠올리는 이 시를 들으신 우리 허 이사장님의 감회는 어떠십니까? 난 이 시가 네. 그 문학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으로 보면 과연 그 어떤 평을 받을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네. 거기에 보면 오래간만에 문득 만난 님처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오래간만에 만났다 하는 것은 이때가 이제 26년인데 네. 그러니까 1910년 그 국치 이후에 네. 26년이니까 16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 말을 우리 글을 제대로 못 쓰고 해서 무척 안타까워한 네. 그런 감정이 여기에 들어있죠. 네. 근데 그걸 님처럼 이랬잖아요. 네. 그 한용운의 님이라고 하는 건 꼭 그 표현 방식은 남자 여자 사이에 서로 이제 그 사모하는 그런 뜻처럼 돼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 속에 그분의 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아닙니까? 네. 조국인데 그러니까 그 조국을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다 이런 뜻이겠죠. 네, 네, 그런데 네. 거기에서 그런 감상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아주 투쟁적인 네. 그런 면이 어디서 보이냐면 이런 말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쟁여놓은 대포처럼 무서운 힘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 쟁취의 방향이라는 것은 나라 안에서는 네.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투쟁을 하면서 나라 밖에 만주 벌판에 가서는 무력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한글을 만나니까 이거는 꼭 무력 투쟁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든든하다 든든하다 말씀이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포 총알처럼 돼가지고 일본의 가슴에다가 찌를 수 있잖느냐. 이런 이제 그 말하자면 민족 독립 정신을 여기에서 북돋울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로 볼 때는 이 시를 팍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시를 갖다가 물론 그 이 가기야 날이다 한글날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정하신 분들의 용기도 대단하고 집념도 대단하시지만은 이런 글을 쓰신 그 만해 선생의 기계야말로 또 후세 저희들이 참 존경해 마지 않아야 할 일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존경을 네. 하는 게죠. 네. 그 시무장을 자기 집을 갖다가 총독부 보기 싫다고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집을 지었다는 양반 아닙니까? 네. 그분이니까 그러실만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그 외래 문화가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점점 좁아지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나라마다 서로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자꾸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례 그러니까 반비례해서 우리 말을 좀 사랑하는 열의가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만약에 심각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역시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사람의 그 근저에 있는 뿌리 깊은 애국심이라는 것은 네.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건 점입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말하자면 민족의 주체성을 네. 올바로 가지면서 우리가 그 젊은 세대를 교육을 했느냐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멀리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그 5천년 문화민족이라는 걸 자랑을 하는데 네.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우리 말을 그리고 우리 글을 가르친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순전히 그 한문만을 가르쳤죠. 네. 서당에서 한문 가르치고 한평생 한문 공부만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돈도 있고 그 녹도 있고 부귀 영화가 다 있었죠. 그 가운데. 근데 일제 시대 이제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19세기 말인데.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그 한문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우리 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던 무렵 1910년에 일본이 와 덮쳐버렸죠. 네. 그리고 그 뒤는 이제 우리 세대 같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일본 말이나 공부하고 젊을 때를 지냈잖아요. 네. 그러다 해방 뒤는 이제 좀 그런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만은 또 그 사실 벗어났죠. 그리고 또 그때 감격도 컸죠. 근데 요즘은 또 너무 외국어의 힘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어를 안다는 게 그리고 그 배운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거는 외국어를 배우고 그것을 옳게 써먹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국어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이게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 확고부동한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외국어에만 그만 정신이 쏠렸을 때는 여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거는 외국에서 뭘 갖다가 받아들이는데도 그 방법이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랬다가는 여기에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점에서 조금 걱정할 만한 사태가 요즘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되고 네, 또 이게 되고. 심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말씀이십니까? 반드시 우리 민족은 옛날에 국난을 극복했듯이 이런 일종의 문화적인 이제 국난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 해결하고 네. 슬기롭게 문안이 이제 극복해 나가리라 네. 이렇게 희망을 가집니다. 저희들도 뭐 어렸을 적에 배운 바 있습니다. 이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이라는 것을 늘 배워오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늘 그것을 배우고 다시 되뇌이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점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시간에 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난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 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글자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제일이란 말 빼고 네. 참 좋은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수하다는 역시 말은 우수하다는 되겠습니까? 네. 그 영어의 알파벳 같은 거, 영어를 쓰는 알파벳 같은 거는 그 참 우수한 글자이죠. 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영어의 알파벳만큼 우수한 글자다. 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설명이 뭐 길어질 것 같지만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글자가 근본적으로 이제 그 성질을 따지면 세 가지이죠. 우리 도양 삼국은 그 묘하게 세 가지 글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글자, 소위 뜻 글자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일본 글자, 네. 음절 글자라는 게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그 영어 알파벳이나 우리 글자처럼 요 한 소리를 한 글자로서 나타내는 우린 그 음소 글자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글자의 발달사를 보면 어떤 글자이든지 처음에 중국 글자처럼 저는 그 상형 글자에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다가 그것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해지고 하면서 일본 음절 글자 같은 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가서 이 음소 글자라는 게 이제 최고 발달한 단계의 글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벳처럼 우리 글자도 우수한 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알파벳보다도 더 좋은 글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적는데 네. 소리와 글자가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를 적되 글자는 아주 다르죠. 영어에 가지고 T와 D 글자라고 하는 것은 큰 글자나 작은 글자나 소리는 비슷한데, 네. 근데 그 가운데 글자는 아무런 그 비슷한 점이 없죠. 네. 근데 우리는 소리와 글자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가령 기역 글자와 기역 글자 소리가 비슷하니까 글자도 비슷하다. 네. 그리고 또 기역 글자 그 자체는 소리를 낼 때 혀의 모양을 본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와 글자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서양 사람들 이거 보고 아주 놀랍니다. 네. 어떻게 이런 글자를 540년 전에 한국 사람, 그것도 뭐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고 한국의 저력을 좀 재인식을 했겠지만은, 했겠지요. 네. 그런데 그 전까지 어디 그 사람들 우리 평가했습니까? 네. 야, 조그마한 나라, 문화도 보잘것없고 경제적인 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오랜 전에 그런 글자를 만들었다. 이 잘 그 믿어들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우리 글자는 철학과 과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네. 이거는 좀 시간이 뭐 그 설명할 시간이 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말하기 좀 거북합니다만, 어쨌든 그 가운데 과학적인 그런 그 연구를 하면서도 거기에 철학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거 세계 글자에는 없는 게죠. 네.
그것도 540년 전에. 4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그저 우리가 우리 글자이기 때문에 괜히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뭐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글자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자만심을 가져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언제부터 우리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습니까? 처음 우리말에 관심 가진 게는 일제시대이죠. 네. 일제시대. 내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입니다. 네. 그때는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5년제 네. 고등보통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한 3학년쯤 됐으니까 내가 아마 16, 17 그 무렵이었겠죠. 네. 그때부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실 적에 우리 이 국어라든가 이런 과목이 제일 좋은 과목이셨습니까? 그때 그 우리말 이제 그 과목이라는 네. 건 그 있으나 마나였죠. 네. 내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게 38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안에 조선어 교육이 이제 그 우리 국어 교육이죠. 그때는 조선어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네. 그때가 네. 1938년에 그 전까지는 조금씩은 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그 조금씩 하는 그 이제 우리 국어 교육에 많은 그 정성을 쏟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게 젊은 날의 해왔습니다. 꿈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처음에는 있으셨을까요? 난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은 뭐냐면 그때 산술이라고 하는 거. 수학이요. 수학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그거 제일 잘했습니다. 네. 제일 잘했다는 건 내 과목 중에 제일 잘했단 말이죠. 남보다 제일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수학자가 되실 뻔했군요. 그런 생각을 가졌죠. 네. 만일 내가 그때 그 우리말,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그쪽을 쏟을 만한 사회적인 그런 여건이 없었더라면, 가령 해방주에 우리가 그 공부를 했더라면 네. 자연과학 쪽을 아마 공부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언제 그러면 최연배 선생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그때 아까 3학년 때라고 그랬죠. 네. 중학교 3학년 때 최연배 선생 그때 중등 조선 말본이라고 하는 이제 문법 책이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아마 과학적인 문법 책으로서는 그게 맨 처음이었겠죠. 네, 그게 이제 고등 중학교 교과서로 네, 나온 네. 건데 그걸 그 사보게 됐어요. 네. 그거를 보고 어떻게 재미가 있었던지 네. 거기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1년 뒤에 최연배 선생 우리말본이 나왔거든요. 네. 우리말본 나온 게 1937년에 나왔으니까 네. 그때 내가 이제 고등보통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아주 무리를 해서 샀죠. 그때 그게 값이 그때 돈 10원을 했거든. 네. 10원 같으면 요즘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때 하숙비 한 달 하숙비를 거기에 들인 셈이죠. 네. 요즘 한 달 하숙비가 한 15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요즘 한 15만 원 정도. 요즘은 그 책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비쌌어요. 그거를 사보고 그래가 열심히 읽고 거기에 내 한평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린 것 같아요. 그 책 한 권이요? 책 한 권. 네.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책이라든가 훌륭한 분들의 말씀 한 마디가 이 젊은이들에게 그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 유용한 같습니다. 게죠. 참 유용한 게죠.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귀절이 그렇게 감동을 주던가요, 선생님에게? 그 원래 최연배 선생, 주시경 선생 제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의 학문이라든지 정신 세계가 전부 주시경 선생을 이제 이어받고 발전시키고 한 그 역사적인 그런 이제 업적을 세웠죠. 네. 근데 그 주시경 선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네. 주시경 선생이
우리 말, 우리 글을 갖다가 왜 공부를 했느냐, 왜 그렇게 연구를 했느냐. 그분의 그 기본 사상은 말과 글의 일치감입니다. 말과 글의 일치감이 아니라 한쪽에는 말, 글과 한쪽에는 민족 정신과 이 일치감, 거기에 대한 그 철학적인 파악, 이것이 그분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말과 글이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최현배 선생의 그 우리 말본에도 천물에 그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상을 이어받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이끌어간 중대한 이제 그 발언이죠. 지금도 나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민족 자주 정신을 함양한다. 문교부에서 보면 교육의 목표를 민족 자주 정신을 이제 일깨운다는 게 이제 문교부의 교육 정신의 가장 근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 자주 정신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길러내느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들 모두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우리 국사를 그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특히 고대사를 임진왜란 역사만 하더라도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게입니다. 가령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쳐들어갔죠. 그러나 결국 졌잖아요.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졌죠. 일본이 여기 들어갔지만은 결국 퇴폐를 했잖아요. 비참한 퇴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일본 내부에 있어서는 내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농촌과 어촌이 아주 비패를 하고 할 대로 비패를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달아난 게죠. 이겼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옛날에 역사를 배울 때는 참패를 한 걸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참패를 걸로 한 그렇게. 거예요. 자기네들은 조금도 그 손상을 입지 않고 영웅적인 투쟁만 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겁하게 달아나기만 하고 피해를 입고 이렇게만 배웠죠. 우리 역사를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거짓말로 배웠거든. 이 거짓말을 배운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세우면서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민족의 자부심을 앙양을 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글과 정신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정신은 추상적인 게죠. 말글은 구체적인 게죠. 그런데 구체적인 말글을 통해서 정신을 파악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 우리 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국사를 올바로 배우는 이런 데서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에서는 뭐 어김없이 그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말을 쓰라는 것을 강요를 했겠죠. 그럼요. 그건 뭐 그 강요가 대단했죠. 그럼 전혀 한국말은 못했습니까? 우리 때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때를 지나면 그 뒤는 뭐 그거는 뭐 아주 그야말로 암흑 중에도 암흑기죠. 그런데 우리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꿰느냐 하면 일본말을 해야 이제 그때 이제 그 일본 교장이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일본말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거는 한 가지 생각해라. 일본말을 잘해야 출세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라. 그렇게 꿰었거든요. 뭐 그때는 아주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뒤는 완전히 강압적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벌써 나는 뭐 확고하게 내가 나아갈 길을 정해놓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뭐 저항을 가졌으면 가졌지 순종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말을 잘하면 출세한다. 그래 일본말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가외로 이제 일본말을 하나하나 학생들 하나하나 내놓고 일본말로서 무언가 자기 생각을 발표해라. 그 처음에 내가 걸렸거든요. 내가 그때 키가 제일 컸어요. 그래 나는 이제 그때 한참 그 우리말분에 미쳐 있을 때거든. 그래서 그때 배운 그
그 우리말 발음 방법. 이제 경상도 사람은 이 가운데 경상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곤란한 게 그 홀소리 모음 네. 그것을 제대로 발음할 줄 모른다는 게 아주 그 곤란합니다. 가령 에와 에를 구별 못하고 이 어를 구별 못하고 이 에 같은 그 홀소리를 제대로 발음을 못하고 이게 이제 그때 우리들로는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설명을 듣고 나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됐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발표를 했죠.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데 잘못이 있는데 이 한국말을 표준말을 하려면 요 발음을 요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죠. 그걸 일본어 시간에 하셨습니다. 예, 일본어 시간이 아니라 가회 시간이죠. 가회 시간. 일본말 연습하는 배우기 위한 시간에. 일본말 연습하는 시간. 그랬더니 담임 선생이 그냥 혼났습니다 그때. 당연히 아마 그렇게 혼나셨겠죠. 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얼마나 기계 있는 일이었습니까? 지금은 웃음이 나오는데 그때는 혼났어요. 대학은 그 당시 연전 그러니까 연세대학에 입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대학도 있었을 텐데 그 연대에 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때 여기 이제 서울의 대학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사람이 세운 경성 제국대학이 있었고 그건 대학이고 네. 전문학교로서는 이제 연희전문학교와 보성점 지금 고려대학이죠. 네. 그 둘이 있고 했는데 그 경성 제국대학에 갈 생각은 전혀 해보지를 않았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최현배 선생한테 미쳐 있었거든요. 우리말로는 미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말로서 가르친 데는 연희전문학교뿐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경성 제국대학은 우리말을 가르쳤죠. 우리 문학도 가르치고 했지만 일본말로 일본 사람이 가르쳤고 보성전문학교에는 그런 그 과가 없었습니다. 문과가 없었죠. 보성전문학교에는. 근데 문과가 있어서 우리 글을 우리말로 가르친 데는 거기 하나뿐이죠. 최현배 선생님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뭐 다시 다른 거 생각할 여지 없이 그리로 가버렸죠. 네. 그 최현배 선생님은 어떤 그 인품을 가지신 분이셨던가요? 글쎄 그분과 인품은 다 모두 그 여러 군데 쓰여진 것도 있고 다 아는 분이지만은 대단히 그 깐깐하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 융통성이 없고 이제 그 학문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었죠. 네, 외골시군요. 정말 외골시죠. 그래서 그 호가 외솔이거든요. 외솔. 네, 그런 뜻입니까요? 자기가 이제 그런 뜻으로 붙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용케 잘 붙였죠. 그렇게 그 심취하시던 최현배 선생님 밑에서 그 우리말을 배우셨으니 참 그 당시 뭐 아주 뭐라 할까요? 커다란 행운으로 느꼈죠. 느꼈는데 그런데 그 한 학기밖에 못 배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때 이제 연희전문학교 들어가서 1학기 말 그때 이제 7월 말일쯤 됐죠. 1학기 말이니까 그때 이제 최현배 선생님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세계에서 우리말로 가르친 데는 완전히 없어졌고 또 최현배 선생도 그 뒤에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교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교단에 못 서게 했죠. 이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시면서 그 많은 저서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글 연구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역시 난 어디에서 이런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그 후회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만일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가정을 한다면 나는 역시 이 길을 걸을 게다. 그리고 대학 교수를 가능하다면 대학 교수직을
가질 게다. 다시, 이런 얘기를 했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나는 내 대학 교수를 거의 한평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는 제일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네.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 그래서 난 제자들 보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다. 네. 그건 내 마음속 깊이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죠. 네. 오랫동안 그 한글학회 이사장직을 맡아서 우리 말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모르는 점들을 새로이 이렇게 연구하셔서 발표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계시다는데 그 특별한 무슨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그래서 있으십니까? 우리들로서는 네. 그래야만 생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네. 역시 주시경, 외솔 이런 이제 그 줄거리의 그 학문 계통에서는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 이유를 지금 뭐 들려면 무척 복잡하죠. 그런데 그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이유로서 내세우는 거 이거는 벌 주시경 선생 때부터 다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년 동안을 근 100년이죠. 근 100년 동안을 우리는 지묵의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묵의 낭비라는 것은 민족 정력의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한자와 한글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두고 생각을 하면 한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글자라는 것은 대개 상형 글자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 영어 알파벳도 원래는 상형 글자에서 나온 겁니다. 네. 상형 글자. 이 A자, 이 A자. 네. 이 A자는 그 소대가리, 네. 소머리. 네. 처음에는 소머리의 그림에서 그림이 차츰 탈피를 해가지고 이 A자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한쪽은 이제 이 상형 문자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래가 차츰 음절 문자가 되고 이제 우리 한글 같은 글자가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상형 글자라는 것은 어느 나라 글자이든지 지금 만일 그게 상형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중국은 그대로 남아 있죠. 이것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 첫째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상형 글자라는 그 한 개념을 한 글자로서 기호로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개념의 수만큼 있어야 된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한자 그 중국에서 그 가장 권위 있는 옛날의 그 사전은 강의자전인데 강의자전에는 근 5만의 한자가 들어 있습니다. 네. 5만 글자. 근데 중국 문헌을 완전히 읽으려면 5만 글자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5만 글자나 되는 글자를 전부 구별을 해야죠. 네. 구별을 하려니까 글자가 아주 복잡하게 되잖아요. 네. 중국 글자 가운데 획수가 많은 건 아마 40~50획이 될 겁니다. 네. 자, 그거를 배우자니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나는 극단적으로 한문 글자는 원시적인 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배우기 어렵고 쓰기 힘들고 한글은 정반대죠. 네. 글자 20글자, 네. 5만 대 24. 거기에다 글자 획수가 이쪽은 적어도 20~30획 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은 그저 한 획 내지 2획, 3획. 네. 극단적으로 다른 글자이죠. 네. 그러니 이게 한쪽은 원시와 한쪽은 초현대가 이게 이렇게 아직까지 싸움을 하고 있다. 원시와 초현대가 싸움하는 나라 아직 있겠어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는 초현대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원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한 가지 중대한 결함의 하나인데 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대한 결함의 하나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 아주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게 있죠. 꼭 그 비유로서 표현하면 하늘에 빛나는 샛별처럼 빛나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가령 그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냈다. 고려 시대에 구텐베르크보다도 200년이나 먼저 만들어냈다. 이거는 굉장한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한글과 같은 이런 그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글자를 아주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게 세종대왕의 그 지혜라는 것은. 그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 같은 거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나는 이순신 장군의 이 전기를 읽을 때마다 그 참 난 눈물 없이 읽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위대한 그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머리라든지 그 인간성이라든지 그 업적이라든지 대단한 게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개성 이어받고 발전을 시켜왔느냐? 그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활자를 이어받았나? 또 세종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글자를 갖다가 제대로 살려 썼나? 살려 쓰지를 못했죠. 지금까지도 이게 원시와의 투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북선을 그 뒤에 완전히 그만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910년 일본 사람한테 그 완전히 그만 패망하고 말았는데 만일 그 북선이 이어져 받아져서 발전이 돼 나왔더랬으면 그 일본한테 졌겠어요? 일본 어디 해군이 이 근처에도 그 당시에는 오지를 못했는데 그런 막강한 해군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갔더랬으면 어디 일본이 여기 올라올 수 있겠어요? 그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 사람들이 해놓은 그 업적을 좋은 업적을 이어받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힘이 약하다. 한글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위대한 업적 오늘날 그냥 한글을 이렇게 기념해서 한글 날을 이렇게 공휴일로 만든 나라 다른 데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나라 말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글자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또 이 글자의 고마움을 이 글자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경 선생은 이랬습니다. 이 좋은 글자를 두고 왜 한자를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좋은 글자를 두고 왜 원시와의 싸움을 아직까지 그치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혹시 이 한자어에서 우리나라 말이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한글 전용이 어렵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실까요? 그런 생각은 흔히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거는 이제 거꾸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말 가운데는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 많죠. 버스라든지 보이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뭐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맨션이라든지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있고 또 간판 보면 뭐 이거 도대체 우리말이 별로 없죠. 그 거리에 간판 보면. 그거 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은 쓰기는 모두 한글로 쓰잖아요. 만일 한자어는 꼭 한자를 쓴다야 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영어에서 들어온 것은 영어로 써야죠. 영자로 써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글로 써서 조금도 불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말도 한글로 써서 우리는 불편을 느끼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학교라든지 이런 말을 국민학교 애들 때부터 한글로 학교라고 써서 그 무슨 불편이 있고 무슨 불합리가 있습니까? 조금도 없죠. 한글 연구로 일생을 일관해 오셨는데요. 선생님 무슨 좌우명이라든가 저희들이 배워서 좋을 점이 있으시면 별로 좌우명을 말씀. 별로 좌우명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난 내 친구 가운데 서예가가 있어서 뭘 하나 우리 방에 붙일 거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 한문으로도 좋으냐 그래요.
그건 자네는 한문밖에 못 쓰는데 한문이라도 써라 이랬더니 뭘 써왔냐면 꽤 오래됐습니다. 논어에 온고 지신을 써왔거든요. 네. 난 뭐 그런 말을 써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했는데 그런 걸 써왔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참 좋은 말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 글을 알고서 그리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갖다 쟁취를 해나간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아까 내가 이제 우리는 옛사람 것을 아주 훌륭한 업적을 제대로 이어받지도 않고 그것을 제대로 발전시키지를 못했다 이랬는데 그 말은 그거를 경계한 거죠. 예전 것을 받아들이라. 그게 온고 아니겠어요? 옛 것을 갖다가 알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발전을 시킨다. 새로운 방향으로. 이게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어느 학교에서 뭐 그런 지금 저 질문 같은 그런 자기 학교에 뭐 하나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 뭐라고 했으면 좋겠나. 근데 온고 지신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헌 것도 새롭게 이런 말을 해 줬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면하고 하나는 정신적인 면하고 정신적인 면은 지금 얘기한 그런 면이죠. 헌 것을 새롭게 발전을 시키는 물질적인 면은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생활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사치하다. 외국 사람들 여기에 나는 외국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자기 할아버지의 옷을 갖다 지금도 입고 다니면서 이거 학생들이 말이에요. 자랑으로 한다거든요. 그리고 책상 같은 것도 몇 대 전에 책상을 그대로 여기 갉아놓은 그거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흐려지면 갖다 내버리고 뭐 태워낼 수가 없단 말이야. 옷도 조금만 유행에 뒤지면 사실 그럼 유행이라는 게 한 번 갔다가 또 오는데 또 올 때 입을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입지 않고 새 거를 사죠. 이런 것을 내 주변에서 난 우리 집안에서부터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이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헌 것도 입을 수 있는 옷도 입을 수 있는 데까지 깊고 키워서 그거를 꼭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도 포함하고 해서 그런 말을 갖다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선생님 뭐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돼 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르침을 한 번 더 받았으면 싶은데요. 선생님 뭘 앞으로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저희들께 부탁의 말씀은 없으십니까? 부탁의 말이라고 하면 뭐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니까 근데 나보다도 더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 대개는 뭐 학문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이제 일꾼으로서 뭐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 할 말을 전한다면 나 우리나라 사람들 커다란 결점을 난 두 개를 발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모든 일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점하고 둘째로는 무언가 일을 하나 하면서 그것을 끈기 있게 끝맺음을 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결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그런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그게 민족성이라면 민족성일런지 그걸 탈피해서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의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이번에 난 아세안 게임 보고 이 젊은 운동가들이 그걸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 그걸 보고 박수 갈채를 하고 나 혼자서 그렇게 한 적이 많은데 그처럼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이제 뭐 갈 길이 그다지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일
어느 정도 시간을 내게 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이 말이죠. 나는 하늘을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만일 시간을 준다면 남은 시간을 우리 말의 그 역사, 네. 우리 말이 어떻게 바뀌어 내려오고 어떻게 그 변천을 해내려오냐, 이 말의 역사는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거기에 꼭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보면 거기에 좀 요즘 미쳐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당부 말씀을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40년이라는 그 긴 역사와 함께 민족 정신을 이어오면서 민족 문화를 또 꽃 피워준 한글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글이다 하는 말씀을 한글 연구와 지키는 데 온 정성을 다 바쳐오신 한글학자 한글학회 허웅 이사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